자, 이 파트에서는 중국 수나라에 대해 살펴볼 건데, 수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교과서 37페이지의 표를 잠깐 볼게요. 자, 수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에 있던 한나라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위촉오 세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위촉오 쪼개졌다가 요게 잠깐 진나라에 의해 통일이 됐다가 다시 남조와 북조 여러 왕조로 분열되는데,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전개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위촉오의 위, 그 다음에 진, 남조, 북조 요걸 따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요 분열 시기인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수나라는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왜냐면 이 수나라는 한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북주 출신의 양견이라는 사람이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를 세웠고, 수를 세운 다음에 남쪽에 있던 왕조까지 멸망시킴으로써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견이란 사람, 이게 양견이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수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황제 호칭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초대 황제답게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먼저 중앙 관제로는 삼성 육부제를 만들었대요. 삼성 육부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국가 운영을 위한 행정부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죠. 대통령 밑에 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장관, 차관이 있는데, 그 장관이 다스리는 게 부저부.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총 18개의 부가 있대요. 뭐 교육부, 뭐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이런 부가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랑 비슷한 걸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삼성육부라고 불렀대요. 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주현제로 정비했다. 주현제는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지방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뭐 시, 그다음에 군, 구 이런 식으로 나누죠. 중국에서는 큰 영역은 주, 그다음 작은 영역은 현 이런 식으로 지방을 구분했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중앙 관제, 그다음에 지방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수나라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관리 선발 방식으로서 기존에 있었던 향거리 선제나 구품 중정제는 비리와 폐해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겠다라고 해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 역사상 이게 처음 시행돼서 거의 중국이 망할 때까지 쭉 유지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 때 한국도 고려시대 때 중국을 통해서 이 과거제를 수용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는 가문보다 능력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니까 이제 가문에 따라 출세가 결정되었던 문벌 귀족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선비족에 의해서 균전제가 처음 시행됐다고 배웠거든요. 또 균전제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부기 때 처음 시행된 제도고, 쉽게 말하면 토지를 균등히 분배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나라 때 와서 이 균전제에 더불어서 조용조와 부병제라는 게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조용조는 뭐냐면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줬으니까 국민은 뭐 해야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조는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준 대신에 백성들로부터 곡식, 그 다음에 노동력, 그 다음에 지역별로 특산물, 이거 세 가지를 세금으로 거둔 걸 조용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병제라는 건 뭐냐면 토지 줬으니까 뭐도 해야 된다. 군대도 와야 된다. 지금으로 치면 징병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용조와 부병제는 일종의 세금인데, 이건 뭘 전제로 한 거다? 국가가 토지를 지급했다는 걸 전제로 운영이 됐다는 것. 이러한 세 개의 세트가 완성됐던 게 바로 수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뒤를 이어서 양제가 즉위했는데,
양제가 남긴 중요한 업적 딱 한 가지는 바로 뭐였냐면 대운하를 건설했대요. 대운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강을 연결하는 수로 이걸 대운하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지도를 볼게요. 중국에는 강이 많은데 강이 대체로 이렇게 황허강, 뭐 황허강 이렇게 있고 밑에 창장강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강의 특징은 되게 크긴 하지만 다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 방향으로는 물자를 운반하기가 쉬운데 반대로 뭔 어렵다. 남북 방향으로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물길을 냈던 사업이 바로 대운하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빗금친 여기 막 이렇게 실밥이 있는 것 같은 요 표시가 수나라 때 만들어진 대운하라고 보면 되겠어요. 수나라가 대운하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배우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 화북 지역을 능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강남의 풍요로운 그 농업 생산물을 화북 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운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남북 간 경제가 통합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식의 그 장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러한 그 대규모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공사에 동원됐던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고 게다가 이 무렵 수나라는 문제와 양제 둘 다 고구려 공격을 시도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나라는 한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문제와 양제 둘 다 실패합니다. 이때 고구려에서 수나라를 막아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을지문덕.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공사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37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농민들이 농사가 너무 가혹하니까 자기 팔다리를 일부러 잘라서 축복받은 팔이다, 축복받은 손이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였대요.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노래 중에 고구려에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자 이런 식의 노래도 유행했을 정도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고 합니다.